네, 글로벌 핫 이슈 그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여전히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또 주식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할 때인가 아니면 주식의 비중을 또 늘려야 할 때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거래일수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고민, 그에 따른 고충을 제가 오늘 아침에 최대한 좀 덜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힘차게 좀 말씀해 주신 것만큼 저희도 조금 힘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먼저 글로벌 핫 이슈 외신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의 전 CEO인 잭 도시가 이제 트위터 이사회를 좀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루머 그리고 네. 이슈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트위터에 대한 현재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은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테슬라와 트위터와의 관계, 또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의 관계, 또 이사회에 대한 뭐 이슈 혹은 최근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변동성을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도 여전히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다는 건 그만큼 작은 이슈, 뭐 작은 이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테마적인 움직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금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거래 대금이 적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슈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쏟기에는 먼저 체크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냥 단순 그냥 이슈거리일 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트위터니 뭐 테슬라니 일론 머스크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해당 뉴스는 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어떠한 테마든지 장기화된다라는 것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지만 장기화가 된다면 점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거래대금 이 자체에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체크할 다른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주가 반등이 있었지만 장기화될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을 어떤 원자재든지 많이 지금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쵸. 왔죠. 뭐 천연가스뿐만이 아니고 철강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뭐 음식료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당연히 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천연가스와 유가.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인 이제 원자재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는 섹터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지수가 두 자릿수로 뭐 박살이 났죠. 고정이 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뭐 시젠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천연가스가 올라감에 따라서 혹은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라서 지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수혜주는 충분히 있다. 뭐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LNG 선에 대한, 그러니까 LNG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어 날라야 하는 이 배 자체가 굉장히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너무 낙담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찾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넘어와서 체크를 해보면 조선사들
특히 이제 현대미포조선을 저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조선사들도 LNG선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LNG선을 가장 많이 만들고 또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 종류 중에 LNG 선박이 가장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요. 기간이 짧다는 것은 같은 기간 내에 더 많이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1년에 한 대 만드는 것보다 1년에 2대, 3대, 4대 만드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적으로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이 올라갔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따라잡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정을 기다렸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자재 급등,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이 가운데 유가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악재가 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수혜주는 또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혜주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사 섹터 좀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현대미포조선 좀 특히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옥수수 가격도 9년 만에 최고 기록을 좀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렇죠. 의견 있으실까요? 참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받는 월급이 가장 먼저 올라야 되는데 월급 네. 빼고 지금 다 오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옥수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섹터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천연가스와 좀 다른 음식료 업종과 굉장히 밀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반대로 그것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음식료 업종에게는 마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판가 인상을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판가라는 게 판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뒤에 원자재 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앞에서 판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에 대한 손실이 거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면 이 옥수수 값이라든지 밀값이라든지 이러한 가격들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서 먹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판매 가격을 이미 인상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여전히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장기화되면 뭐 인플레이션 플러스 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좋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나 일단 판매 가격을 인상한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옥수수 급등과 관련해서 식음료 업종들이 판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해당 기업의 이윤에 대한 손실이 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서요. 주가에는 좀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런 이슈들이 좀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빨리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뭐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요. 미 재무장관이 이제 세계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한 이런 회동들, 이런 조치들을 좀 취한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관련주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관련주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제 이러한 식량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더 심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결국에 이제 이 농작물을 전체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농작물 수확률보다 훨씬 더 개선된 수확률을 지표상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관련주는 이제 그린플러스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플러스는 자체적으로 알루미늄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알루미늄 사업을 한다는 게 왜 스마트팜과 굉장히 밀접하냐? 여러분들 아마 온실 같은 거 보시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보셔도 뼈대가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가 아니죠. 알루미늄 샤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이 스마트팜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원자재는 온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온실. 그리고 또 유리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알루미늄, 제단.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잘 가공해서 이제 만드는 기술이 가장 필요한데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열사가 혹은 자회사가 지금 알루미늄 재단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기업들보다 그린플러스가 이제 실적적으로 가장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식량과 관련해서 스마트팜 관련주들 좀 꼽아주셨고요. 이제 농작물을 시스템화해서 중앙 관리하는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으로는 그린 플러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난 간밤 마감한 좀 글로벌 증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락 마감이라는 표현도 맞긴 맞지만 저는 일단은 상승에 대한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좀 몰릴 수 있으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박스권 안에서 엄청나게 크게 좀 움직였었어요.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다행스럽게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게 되면 도지 모양이라고 하죠.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도지 모양이라고 하는데 도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상승일 때 나오면 숨고르기라는 표현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지금처럼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도지 모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최근에 하락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시장은요.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 첫 번째 인플레이션, 두 번째 금리 인상 및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국채 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밸류단을 넘어서 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잠시 시장에는 또 충격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여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많았었던 이제 오늘의 종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A사를 매매를 하려고 A사의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데 기다립니다.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격대가 이제부터는 사도 믿지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가격적으로 혹은 기간적으로 지금 조정받은 기업들이 많은 그런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는 일단 하락에 대한 브레이킹이 나왔고 오늘 만약에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반락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어제 뭐 기술주들을 혹은 3대 지수는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어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IT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기결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이제 하부에 좀 반도체 IT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글로벌 주요 이야기들 토대로 해서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장 복귀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또 반도체 IT 좀 말씀하셨는데 같이 이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결국 지금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다 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외국인의 수급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체크할 것이고 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반도체 IT를 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주요한 열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 오늘 67,000원 이상 67,5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당분간은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빅스텝이라든지 FOMC에 의해서 금리 인상안이 이게 확정이 되면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매수세가 더 붙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것에 따른 선반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삼성전자에 아마 67,500원 이 가격대 테스트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쪽이 어제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업종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그리고 그동안에 대장주였으나 대장주 역할을 하지 못했던 LG생활건강까지. 일단 결국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게 되면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기대감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면서 크게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면 종목별로는 여전히 리오프닝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어제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내 시장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67,500원 선 위로 올라오게 될지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 클리오, LG 생활건강까지 이렇게 훑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은 섹터들이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어제장은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앞서 좀 말씀해 주셨던 네. 삼성전자 들어보니까 좀 궁금해진 점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로 조금 삼아도 될지 싶습니다. 어떤가요?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이건 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도 지금 되나요? 물타기, 지금 추매해도 되나요? 네, 이 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데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른 좀 마인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를 살 건데 보통 사람들이 100만 원을 한 번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는 그런 투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은 저는 우선은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이라는 건 이제 변동성이겠죠. 만약 삼성전자가 5% 10% 가면요. 하이닉스는 20% 30% 갈 가능성이 높고 아니 반도체 소부장은 뭐 30% 4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수익률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배당과 함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사는 게 맞느냐? 오늘 한 주, 내일 한 주, 내일 모레 한 주. 아니면 월급날 몇 주, 그죠? 그다음에 생일날 몇 주. 이렇게 좀 차근차근 모아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신에 정말 최대한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 시초에 하나 사고 다음 주 이 시간대 흐름 보고 또 시초에 하나 사고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이 삼성전자에게는 훨씬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체에는 좀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투자 방향을 좀 달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수익률 게임이나 변동성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과 함께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좀 해주시면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종목이다. 좀 이런 인식을 좀 가지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저는 이 제약바이오 쪽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네. 이제 한미그룹주. 네, 한미그룹주가 최근에 정말 좋아요. 한미그룹주,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자회사인 JVM이 자동 제조 설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동 제약 설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약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설비를 말하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제가 장비주들이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장비는 한번 팔게 되면 그 뒤에 AS품이라든지 소모품이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매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많은 혹은 중소형단의 제약바이오가 많겠지만 저는 우선은 확실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한미그룹주, 특히 한미사이언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로는 제약 바이오주 좀 짚어주셨고요. 또 한미그룹주 중에 한미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개장하기까지 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께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오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주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오전 1시간보다는 10시 30분 이후 종합권 증시가 출발한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화권 증시가 출발한 이후에 여러분들도 조금 움직임 보이시라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성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